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11월 15일부터 변화가 시작될까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월 5일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금리 인하 국민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은행 예대금리 차가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예대마진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예대마진이라는 건 이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죠. 이것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은행들의 이익 증가와 연결이 됩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는 7월달 0.65%포인트로 발표했고 8월달에는 0.73%포인트 그리고 9월달에는 0.83%포인트로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5대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3.35% 전후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전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기준금리 인하 한 차례를 선반영했기 때문이죠. 예금금리는 3.35%로 변화가 없는데 대출금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10월 28일 전주 대비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4.63%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행 대출금리 4.5% 받았다면 잘 받았다는 얘기 나와요. 엄청난 예대마진이 나옵니다. 무려 1.3%포인트. 근데 아시다시피 은행들이 다 정기예금한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지는 않죠. 은행채도 있겠지만 수시 입출금 예금이라는 것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5대 은행에만 쌓여있는 게 무려 613조, 거의 무이자로 자금을 끌어온 상태에서 4.5% 넘는 고금리로 대출해주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거의 돈을 긁어모으겠죠. 만약 정상적으로 은행들의 경쟁이 일어났다면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현재 5년물 금융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3.24%입니다. 얘가 5년 고정금리 그리고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가상금리 같은 거 같이 고려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3.3% 내외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를 적용한다? 4.6%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대출 차주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억 원을 40년 동안 4.68%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받았을 경우에 월 184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래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갔었으면 3.28%까지 노릴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월 원리금이 149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대출받는 차주들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월 33만 원씩 더 내는 겁니다. 그럼 1년이면 400만 원이잖아요. 이런 상황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좀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는 거죠. 11월 8일 날 부동산 커뮤니티를 들썩인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금감원에서 2달 만에 은행장들을 다시 소집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볼게요.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14일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진다. 이 자리에 시중은행을 비롯한 2개 은행 행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간담회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이병철 신임 부원장 주재로 열리는 건데 이때 무엇을 압박한다? 아무래도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했던 예대마진 확대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14일 날 회의가 잡히고 15일부터 혹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끝나는 것인가? 근데 그게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월별 가계부채 증가세 8월 달에는 9.8조 원, 9월 달에는 5.2조 원을 크게 감소했다가 10월에 다시 6조 원 증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5대 은행의 10월 주담대는 1.1조 원 증가했는데 제2금융권, 지방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으로 자금 수요가 쏠리면서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요. 8월 대비 9월 거래량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다시 10월 달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11월도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기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이 됐기 때문이에요. 또한 은행들을 불러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대출한도 초과 은행의 소극적 영험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소극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은행 간의 경쟁이 없어지면서 가상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금감원 경고로 다시 내린다? 솔직히 좀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 한도가 리셋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가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께 제일 먼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현재 고금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겨울에 계약을 하시되 잔금리는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출 신청도요, 가급적 늦게 하시면서 가상금리나 그리고 우대금리 등의 확정이 최대한 늦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월 정도에는 좀 풀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 시점으로 미루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댓글을 보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많이 올랐어요.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1%입니다. 30년물 같은 경우는 한때 4.67%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국채 수익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5년물 수익률이 2.94%예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대한민국도 즉각 반영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제 장기채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국내 요인 30%, 미국 금리가 한 70%였는데 지금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영향을 덜 받는 트렌드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여기서 미국 국채금리가 실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영향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계속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예대 마진이 1.3%포인트 넘게 벌어지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11월 14일 시중 은행장들을 비공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예대 마진 확대에 따른 경고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연내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잔금과 대출 신청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차주들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선 후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지만 한국 국채 수익률엔 큰 변화가 없다는 점 또한 지금 대한민국 대출금리 자체가 국채 수익률과 별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억이 있다면 사야 하는 수도권, 신축, 준신축 7개 단지를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아파트 상담 문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자본금 2억으로 갭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실소자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떤 것을 봐야 될지 멤버십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